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유치 문제가 동부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수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여수 갑을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율촌 지역의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초, 지역의 유력 총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인구가 100만에 이른다는 점도 순천이 의대 신설에 적합지임을. 반면 여수 지역 당선인들은 선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는데 최근 순천대 의대 유치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대학병원을 여수 율촌에 둘 수 있다는 김문수 당선인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병원을 율촌 정도에 양보를 해줄 거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주철현, 조계원 두 당선인은 전남대 병원 여수 분원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다만 율촌에 순천대 의대 병원을 건립하면 굳이 이 같은 공약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순천대와 순천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대 의대 유치가 결합하게 되게 되면은 부대들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순천으로서도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남 동부 지역 당선인들은 순천대 의대 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뒤 다음 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전라남도의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순천시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남도가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과 관련해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과 대학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불공정 의혹만 키우고 있는 두 차례의 전남 의과대학 설립 관련 용역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결의대회에서는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대유치특위위원장이 삭발식을 갖고 전남도가 지역 갈등만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의대 설립을 위해 고흥군 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을 지역에 설립하면 전남 동부권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군수와 이재학 의장은 의대 설립이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거북선축제 불법 노점상이 운영됐습니다. 관련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태로 형사 고발당한 배우자는 알고 보니 지난 2년 전에도 불법 축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 운영을 사단법인 여수 거북선 축제 보존회에게 맡겼습니다. 축제 운영을 맡기며 시간엔 보조금은 8억 원. 보존회는 빠듯한 예산에 일부 운영권을 이양하는 대가로 사업비를 받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배후자로 지목된 김 모 씨는 이 과정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존회 측과 김 씨의 계약이 사태의 단초가 된 셈입니다. 김 씨가 체결한 입점 계약서입니다. 보존회는 김 씨에게 5,500만 원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공개 공모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천한 건 없고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고 아마 그 전화 문의를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지. 김 씨는 2년 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어축제를 개최해 한 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검증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회를 많이 했는데 또 서울 사람한테 주고. 네. 여수시의 관리감독 소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는 보존회 측의 수의 계약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총괄기관이 여수시인 만큼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A시업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근데 자체 자금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달한다는 것은 그 행사의 의미나 시민 참여를 제한시키는. 시의 관리감독 기능은 강화하고 축제보존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존에다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위탁을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돼. 불법 노점상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했던 기존 시민과의 대화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토론 형식으로 새롭게 바꿨는데요.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령면 신대지구 유청소년 수영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광규 순천시장이 지역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순천 상생 토크 자리에서는 신대지구 내 외국인 학교 활용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질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대지구의 가장 고충인 애국인 학교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10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외관상도 좋지 않으며 쓰레기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도 신대 외국인 학교 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더 경청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시행정의 현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서 단 일이라도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합의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이 정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더 이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순천시가 새롭게 도입한 순천 상생 토크는 지역의 정책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분류해 직접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특히 우선 정책 수요 대상과 현안 관련인 오피니언 리더 등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존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일방적으로 순천시의 정책을 전달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해왔던 고답적인 방식을 탈피해 시민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궁금했던 점이 바로바로 풀렸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거를 잊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유지해가지고 좀 행정과 주민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 상생 토크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지역민들과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생 토크. 민선 8기 2년을 앞두고 순천시의 시정을 알리고 생생한 현장 의견 정치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가 22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들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에 당선인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은 올해 3월 말 기준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 고령화율 26.5%로 전국 1위. 전남은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의 설계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관광, 농업, 첨단 산업 이 실질적인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라남도는 또 전남권 국립부대 설립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양 순천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도 건의했습니다. 2025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는 국립김산업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등 25개 사업과 22개 시군의 지역구 현안 31건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전남도가 건의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전남의 위기 상황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명령일 만큼 호남 정치력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동서부권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국립부대 신설과 공모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무안의 신축 아파트에 각종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무단 주거 침입 우려와 화재의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드러난 각종 하자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MBC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공사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 주거 침입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 없이 120cm 높이의 낮은 펜스만 설치돼 있을 뿐 외부와 트여있는 구조로 각 세대마다 설치된 실외기실 때문입니다. 외부와 트여있는 실외기실은 1층부터 3층까지 저층 세대의 경우 외부인의 침입이 언제라도 가능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실외기실로 들어온 외부인이 안방 베란다까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실외기실에서 안방 베란다로 통하는 방화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유리로 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러면 누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또 방화문 설비 기준상 방화문이 출구 쪽을 향해 열리도록 설치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오히려 반대인 집 내부를 향해 열리도록 설치돼 있어 방화문을 열었을 때 안방 베란다의 유리문을 가로막거나 빨래 건조대 등 주변 사물의 간섭을 받아 화재 등 위급 상황에 긴박한 탈출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와 개방된 실외기실에는 전기 콘센트와 전등도 설치돼 있어 비나 눈이 올 경우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밖에 전기 코드가 꼽아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면 분명히 들칠 거 아닙니까? 전등도 이제 비를 맞으면 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인 무단 침입과 화재 위험까지 제기된 실외기실에 대해 무안구는 시공사 측과 해결 방안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 반대로 못 잠갈 경우 도둑이 침범하고 들어갈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것은 뭐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한편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시공사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순천시는 관내 대학과 고등학교, 기업 등 14개 교육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교육 발전 전략 수립 등 지역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특히 지역 교육 협력체들과 함께 순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 발전 특구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여수 대정소방이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백미와 라면 등 150만 원 상당을 주삼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또 최근 광양시 광영동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경로 위안 행사가 열려 감사패 전달과 경품 추첨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인도의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개설됐습니다. 인도 하리아나주에 있는 한 마켓 내에 냉동 전복과 김, 미역 등 전남 10개 기업의 40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수해경이 2톤 미만 소형 어선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해경은 2인 조업선 20척을 대상으로 조타실과 기관실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가 없는 어선에 분말 소화기를 지급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 날이 점차 개면서 내일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 보이며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주춤했던 기온도 다시 오릅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여전히 아침에는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12도, 광양 11도, 순천 10도, 고흥 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1도, 고흥 23도, 순천, 광양 2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해상에도 종일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23도 안팎으로 오른 낮 기온은 당분간 유지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